안녕하십니까, 이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훼 장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가 좀 약간 약간 좀 어렵게 진행이 될 건데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좀 해드릴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절화 장식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꽃꽂이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1번에 보시면 꽃꽂이라 해서 자, 여러 가지 꽃과 가지류, 잎 등의 소재를 적절한 배합으로 시간, 장소, 목적, 쉽게 말해서 TPO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꽃꽂이라는 단어 자체가 꽃을 꽂는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동양꽃꽂이에서 나오는데요. 자, 동양꽃꽂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 자, 인도에서 발생이 됐겠죠. 인도. 자, 인도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했는데 우선 인도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동양꽃꽂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니까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학생 또는 뭐 대만에서 발생했다는 학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에서 발생했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십시오. 동양꽃꽂이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자연과 인간의 감정에 의한 갈등이나 뭐 내면 세계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화도를 강조하고요. 자, 실용적이기보다는 감상용이나 전시용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백이민족도 항상 성과 여백을 강조하고 자, 정적, 심상적 표현에 중심을 두어 발전됐다 보시면 됩니다. 주된 소재는 가지류를 사용한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 가지 같은 애들, 예쁜 상당화 같은 나무 가지들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의 각도와 위치에 따라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형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된 고정용 도구는 침봉이라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침봉 있죠?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겨서 자, 쇠로 된 이런 바늘처럼 생긴 애들이 바로 침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양꽃꽂이에 대해서는 들어갔고요. 자, 동양꽃꽂이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양꽃꽂이의 기본 화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실기 문제도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자, 동양꽃꽂이의 기본 화형 같은 경우는 자,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 분리형, 복형까지 나오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이 세 가지 자,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 이 세 가지가 실기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직립형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세우는 형이라 해서 뭐가 바로 서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표현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우리가 앞으로는 1주지라 부릅니다. 자, 이 네모를 앞으로는 2주지라 부르고요. 자, 이 세모를 3주지라 부릅니다. 자, 이 1주지, 2주지, 3주지에 따라서 이 직립인지 경사인지 하수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이 직립형, 1주지가 바로 서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직립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이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서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옆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1주지가 옆으로 경사가 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바로 경사형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 1주지가 아래로 떨어졌다. 자, 이러면 하수형이 된다는 거죠.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바로 쓰냐, 경사지냐, 하수지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직립, 경사, 하수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능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동양꽃꽂이를 관심이 좀 있거나 어느 정도 종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분리형 같은 경우는 나누어 꽂기라 해서 한 화기 안에 두 개의 침봉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직립형 배웠었죠. 자, 동그라미, 네모. 자, 침봉이 두 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한 화기 안에 자, 이쪽에서는 3주지. 자, 세모.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걸 보고 바로 나누어 꽂기라고도 하고요. 분리형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실기 이거 수업이 들어갈 때 이 동양꽃꽂이에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형이라 해서 거두꽃기죠. 이 복형 같은 경우는 화기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게 사진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에서 화기가 하나 있으면 이 아래쪽에도 화기가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정되도록 애들이 위에서 이렇게 직립형이 들어가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뭐 직립형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복형으로 나누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쉽게 말해서 나누어 꽂기는 한 학기 안에 침봉이 2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복형 같은 경우는 2개의 학기에 침봉 도맹 2개로 들어가겠죠. 학기가 2개냐 아니면 한 학기 안에 침봉이 2개냐 따라서 이렇게 분리형과 복형으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차례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서양 꽃꽂이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 꽃꽂이 같은 경우는 좀 소박하고 좀 정적이고 선과 여백을 중시했다 보시면 이 서양 꽃꽂이 같은 경우는 꽃이 중심 소재가 되어서 화려함을 추구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실용적이며 선물 혹은 이벤트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서양 꽃꽂이라 보시면 돼요. 자, 주로 기하학적 형태 위주의 도시적인 형태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딱딱 떨어지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꽃을 고정하는 주된 소재는 플로랄 폼을 이용하고요. 또는 유리관이나 파라핀 등 다양한 고정물을 배합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양 꽃꽂이의 기본 화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실기 수업 때 다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다 들어갈 아이들인데 하지만 실기 수업이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였구나. 이런 형태의 이름이 뭐였구나. 이 형태의 이름이 뭐라는 것만 좀 알아놓으셔도 실기 수업을 들어가실 때 덜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서양 꽃꽂이 기본 화형이라 해서 1번에 보시면 직선적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적 구성 형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바로 이런 직선적 형태라고요. 이 직선 형태의 그 애들 중에서는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수직형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고 이 수직형을 다른 이름으로는 버티컬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버티컬 디자인이라 하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의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각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험 필기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특징을 좀 알고 이름만 좀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수직형 같은 경우는 자, 넓이보다는 수직의 높이가 강조된 형태이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천장이 높고 좁은 공간에 적절한 현대적 디자인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좁고 천장이 높은 그런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좁은 공간에 꽃을 장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수직형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수직형 같은 경우는 여성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위로 상승하는 이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L자형이라 해서 알파벳 영문 L자 모양이 비대칭형이라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수직이 들어갔다 하면요. 자, 이쪽에 수평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알파벳 L자 형태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초점 부분의 볼륨이 이쪽이 많이 주지 말고요. 이쪽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꽃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꽃을 꽂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 튀어나오게 될 경우에 꽃이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히나 주위에서 좀 낮게 꽃을 꽂아주시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죠. 자, 실습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직선 구성의 우선 2가지를 좀 배워봤고요. 자, 직선 구성 더 있습니다. 자, 역T자형 순서를 좀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T자형이라 해서 자, 영문 T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꾸로 T자를 거꾸로 해서 들어간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공존하고요. 초점 부분에 역시나 볼륨을 많이 주지 않도록 예리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L자 형태를 배웠어요, 우리가. 자, 알파벳 L자 형태를 배웠는데 자, 이 L자 형태가 등을 2개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양. 이게 바로 T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버티컬을 배운다고 하면, 수직형을 배웠다고 하면 자, 이런 L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 T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되 요렇게 애들이 변형돼서 내가 버티컬을 꽂을 줄 알면 L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L자를 할 줄 아니까 T자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때 우리가 이번 실기시험에 추가된 게 하나가 있죠. 자, 바로 이 비대칭 삼각형이죠. 자, 이 비대칭 삼각형이 예전부터 없었던 게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비대칭 삼각형은 삼각형 응용에서 항상 있었던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정방향 사각이라서 스퀘어가 없어지고 이 비대칭 삼각형이 추가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약간 보셔야 될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비대칭인 세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 형태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수직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꽃이.
자, 반대쪽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래쪽 이렇게 떨어져서 세 개의 각곡지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때요? 세 변의 길이가 틀린 비대칭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꽃을 가지고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 삼각형이라서 영국에서 주로 유행했던 꽃꽂이였죠, 예전에. 자,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적인 삼각형 형태를 했습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방금 전에 했던 비대칭처럼 그렇게 세 변의 길이가 틀리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정방형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 빠졌다는 그게 바로 이 사각형 스퀘어죠.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형태를 했습니다. 꽃을 가지고 서양식 꽃꽂이는 이래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삼각형이고 사각형이고 막 이래 하실 수 있겠지만 서양식 꽃꽂이의 특징이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가꽃인 화훼장식 기능사 필기 실기에 나오는 모든 화형이라 보시면 돼요. 이 화형들을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시험에 뭐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각선형이라 해서 다이아고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선으로 우리가 꽃을 꽂는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는 실기 문제에 나오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꽃을 접하시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될 디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곡선적인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말 그대로 곡선이죠. 자, 초승달형. 자, 다른 이름으로는 크리센트라고 부릅니다. 자, 아니 뭐 그냥 초승달형으로 외우면 되지 뭐 크리센트 할 필요 뭐가 있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크리센트 영어 발음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뭐 초승달형이야. 근데 옆에 친구가 야 너 오늘 뭐 했어 수업하는데 거기다 대고는 나 오늘 그거 크리센트 했어. 뭐 이렇게 하면 크리센트가 뭐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초승달형은 크리센트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약간 두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초승달형은 크리센트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비대칭 곡선 형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초승달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C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초승달 형태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C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 집에 계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집에 계신 시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 시계를 딱 보시면 시계 초점이 가르치는 게 12시. 자, 그리고 이 짧은 쪽이 가르치는 게 4시. 자,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게 6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본인들 시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요. 아니면 이렇게 손목시계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12시, 6시, 4시를 표현해내는 게 바로 이런 크리센트 형태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비대칭 곡선 디자인이라 했는데 자, 비대칭이란 말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비율은 지금 잠깐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3대 5대 8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 3대 5대 8이라 해서 자, 황금 비율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자, 황금 비율이 있는데 지금 이 비율을 적용시킨 게 바로 이런 크리센트 형태 또는 이런 S자형이라 해서 이런 형태에다 많이 적용을 시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거는 이 12시와 6시까지 이 긴 쪽 라인을 자, 8이라 본다고 하면 자, 이 6시와 4시까지의 짧은 쪽 라인을 자, 몇으로 볼까요? 3으로 볼까요? 자, 5로 보겠죠. 5. 자, 그리고 이 6이라는 쪽에 이 높이 부분을 자, 3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대 5대 8이라는 황금 비율을 우리가 이 크리센트 디자인, 초승달형 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S자 형태라 해서 자,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비대칭 디자인이라 했습니다. 이거 역시 황금 비율 적용시킬 수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자, 17세기 영국 화가 호가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했습니다. 호가스가 뭔데 호가스 이름을 따서 해요? 뭐 이 호가스가 누구예요? 화가라는데 이 화가랑 이 S자랑 무슨 형태예요? 이 화가가 S자를 그렸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좀 간혹가다 있으세요. 자, 이 호가스라는 거는 자, 영국의 화가지만 윌리엄 호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모든 미의 근원은 S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한번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가스 라인이라고 이름이 붙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 문제 뭐 나오겠어요 하시겠지만 이 선생님이 좀 재미로 말씀하시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따서 호가스 라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시더라도 이거를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형이라 해서 펜이라고 나오죠. 펜. 자, 부채형 같은 경우는 부채 모양의 완만한 곡선의 미와 풍성한 형태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디자인 모두 다 전부 다 일방형으로 지금 들어가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부채형. 자, 부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사용할 수 있나요? 자, 뒤에가 없는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평면적이라고 하면
이 벽면을 장식할 때 쓸 수 있는 디자인이 이런 부채형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채형은 요즘 또 어떻게 돼요? 계량 화환식으로 해서 미니 화환으로 제작돼서 개업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계산대 위에나 이런 데 작게 미니 펜을 이렇게 해놓고는 리본을 달아서 선물을 좀 많이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실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펜 형태도 배우고 기능사 시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평형이라 해서 자, 호리존탈이란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수평형 호리존탈. 자, 높이보다는 너비가 강조된 형태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밑줄 좀 긋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높이보다는 너비가 강조된 형태고요. 자, 안정된 느낌이에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디자인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수평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요 디자인 이게 어디서 수평형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말 그대로 수평이기 때문에 높이가 강조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당 같은 거 제가 애청자다 보니까 아침마당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사회자나 이렇게 앉아있는 방청객들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낮게 배치되어 있는 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런 수평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수평형 하나만 배워놔도 여러분들이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저기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꼭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 테이블 데코로도 우리가 센터피스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지금 대화하신 분이 만약에 앞에 있다. 그럼 두 분이 저랑 대화를 해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건데 자, 이거 눈높이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낮게 강조된 애들이 바로 이런 호리존탈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얘는 입체 형태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테이블 데코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했죠. 자, 뭐 이쪽에서 앞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뒤에서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꽃을. 그래서 입체 형태, 360도 어디에서 보나 볼 수 있는 입체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실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방으로, 호리존탈을 일방으로 제작하시오. 하면 일방으로 뒤에가 어깨 제작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지 하실 수 있겠지만 실기 수업 들어가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곧. 자, 그 다음에 원형이라 해서, 자, 라운드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자, 초점을 중심으로 각 길이가 같게 디자인한 방사상의 배열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운드. 자, 이렇게 라운드면, 자, 이 초점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뻗어나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방사상의 배열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배열법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타원형이라고 해서 자, 초점이 중심보다는 아래에 위치한 디자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타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자, 방금 전에 원형을 만약에 우리가 일방으로 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원사이드 라운드처럼 일방으로 제작했다. 한쪽 면만 라운드.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 대칭으로 뭐 반을 나누든 두 군데를 나누든 네 군데를 나누든 전부 다 대칭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 타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 2대1의 비율을 거의 맞는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타원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자, 입체적 형태라 해서요. 자, 원추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원추형. 자, 원추형을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콘이라 부르죠. 자,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들 편의점 가시거나 뭐 슈퍼 가시면 아이스크림 콘 드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콘 밑에 보시면 과자 깔때기 있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추형이라 해서 원뿔 모양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플로랄 폼을 원추형으로 가공하여 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런 그린 소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원추형을 만들기도 해요. 자, 이 원추형을 다른 이름으로는 비잔틴 콘이라고도 부르죠. 비잔틴 콘. 자, 비잔틴 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비잔틴 콘이라고 해서 자, 비잔틴 시대의 지붕 모양을 본따서 만든 모양을 바로 이런 비잔틴 콘이라 한다는 거. 다른 이름으로는 원추형 또는 그냥 일반 콘이라고 부른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 콘 형태 같은 경우는 360도 어디에서 보나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 형태에 속하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방구형이라 해서 이것도 센터피스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뭐 돌잔치를 가든 뭐 어디 결혼식을 가든 많이 있는 애들이죠. 자, 방구형이라는 거는 자, 구를 반으로 자르모은 형태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공 있을 거예요. 뭐 농구공이든 축구공이든 그걸 반 자른 모양을 우리가 꽃으로 만든 형태를 이런 방구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방구형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지금 보시면 또 토피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 1강에선가 그때 얘기한 토피얼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가위손 영화를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가위로 막 잘라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하트를 만들어줬던 게 토피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지만 우리 플로리스트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토피얼이는 꽃나무라고도 또 하죠. 꽃나무. 좀 다른, 같은 토피얼이지만 좀 다른 디자인의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원 양식에서 나무를 동물 등의 형상으로 전지한 것에서 유래된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뭇가지류를 줄기처럼 지지하여 화기에 장식해서 리본이나 액세서리 또는 이렇게 볼 형태를 만들어서 꽂아서 들어간 게 토피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동양식 꽃꽂이 그리고 서양식 꽃꽂이. 자, 3번은 유러피언 꽃꽂이에 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요즘 학생들 유러피언 많이 하시죠.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훼장식 기능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유러피언 공부가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리 유러피언 하시는 것보다 기본 그 규칙을 외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능사 시험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유러피언 꽃꽂이라 해서 자, 20세기 중반 독일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발전했댔습니다. 자, 당연히 유럽 국가에서 발전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서양식 꽃꽂이와 조금 틀리게 과거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로 발달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유로운 형태. 자, 그 다음에 자, 방사선, 병행선, 교차선, 강긴선 등 다양한 배열법을 사용한댔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무슨 배열법이야? 꽃을 넣는 배열법이야? 할 수 있는 줄기의 배열이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줄기의 배열. 꽃의 줄기가 뭐 감는지, 꽃이 이렇게 감는지 아니면 꽃이 이렇게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유러피언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죠. 자, 자연과 식물의 개성을 중요시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갔던 디자인은 수직형, L자형, 삼각형, 펜 이렇게 다 들어가갖고 어때요? 뭔가 기하학적이고 도형적인 디자인을 방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유러피언 꽃꽂이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자연과 식물의 개성을 중요시할 정도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까요? 자, 유러피언 꽃꽂이의 기본 하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유러피언 꽃꽂이는 식물의 자연 개성을 중요시한댔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자, 식생적 형태라 해서 자, 이 식생적 형태라는 거 단어만 들어도 아시겠죠? 좀 자연적으로 키운다, 자연적으로 꽂는다. 벌써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바로 베게타티브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식생적이라 표현하면 되지 베게타티브는 또 뭐야? 입에 익지가 않아 하시겠지만 많이 말하는 만큼 그만큼 입에 익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 하신다면 이런 이름도 계속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왕 공부하시는 거 계속 입으로 말하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베게타티브 하시면 언젠간 입에 익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베게타티브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성장, 발육하는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장식적 형태. 말 그대로 장식적으로 꽃들을 이렇게 식재를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보고 데코라티브라 한다는 거. 베게타티브는 식생적, 데코라티브는 장식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배치한다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보시면 구조적 형태라 해서 구조적인 표현이나 구조물을 토대로 한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 단어 자체를 보면 분명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4번에 보시면 선형적 형태를 했습니다. 선형적 형태를 했어요. 벌써 답 나오죠. 선과 형태가 만난 디자인을 바로 선형적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선형적 형태를 대표적인 포멀리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멀리니어. 한마디로 폼 플러스 라인이 합쳐졌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선을 살려 명확하게 표현해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포멀리니어 같은 경우는 서로 대비감을 주어서 각 식물 소재가 가지고 있는 형태와 움직임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의 소재로 상호 간의 그 긴장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 말인 즉슨 포멀리니어 디자인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멀리니어 폼이랑 라인 만났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알고는 좀 지나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쁜 잎소재 아이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잎소재 아이들이 되게 얇고 진한 색깔의 그 녹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자, 팔손잎 같은 이런 잎소재를 사용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연하고 넓은 애들이에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가 되면서 어때요? 대비를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각선 방향에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쪽에 막 붉은색 꽃, 거친 느낌의 꽃이 막 들어갔다. 그러면 이쪽에는 연한 색의 아주 부드러운 꽃이 들어갔다. 자, 이걸로 한 학기 안에서 표현하는 게 바로 포멀리니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좀 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병행적 형태라 해서 자, 파랄렐이죠. 자, 파랄렐도 시험에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꽃 소재를 병행이나 평행으로 배치하는 디자인 첫 번째 줄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복수 초점이나 복수 생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초점이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재의 줄기가 나름의 독자적 출발점을 갖고 배치한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디자인들이 전부 다 파랄렐인데요.
자, 요런 애들 다 수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자,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사선, 교차가 좀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파랄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실기 수업 때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